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9월 24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거래일이 내일 하면 이제 하루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도 다시금 무거워지는 느낌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들께서 혼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연속적으로 오늘까지 하면 3일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일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또 향후에 움직여야 될 부분,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뉴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사와 같은 부분에 시선을 뺏기기 시작하면 실제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운영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알파프로 회원 여러분 및 개인 투자들께서 살펴보셔야 될 포인트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파프로 대표이고요. 여러분들께 가장 적합하고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장은요, 전일 대비해서 2.43% 정도 하락한 코스피는 2276포인트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56포인트 정도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마감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해서 3.72%, 31포인트가 하락한 812선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역시 전일 거래량 저점이 있었던 구간들을 쉽게 붕괴가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난 이틀 전부터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본질적인 원인, 본질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주된 포인트를 뭐라고 잡고 있습니까? 바로 선물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식의 움직임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구간에서 먹힌다 안 먹힌다?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먹혔다라고 하면, 먹힌다는 얘기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개인 투자들이 아무리 매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근래의 스타일상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부분이 시장을 부양하는 힘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없다. 8월달, 7월달 이런 구간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들이 매입했던 힘이 시장을 들어 올리는, 다시 말하면 상승을 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흐름은 바뀌었다. 개인 투자들이 매입한다고 해서, 매수한다고 해서 시장이 지지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기서는 싼 주식들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주식이 만원짜리였던 주식이 지금은 15,000원, 20,000원이란 말이죠. 똑같은 돈을 투하해서는 버티지를 못해요. 만원짜리 주식을 똑같이 1억치를 산 거와 15,000원짜리 주식을 1억치 사는 거와 주식수가 동일합니까? 다르겠지요. 근데 지금 매입한 금액이 1조 원을 샀다, 6천억을 샀다 이 얘기를 하지만 백날 사봤자 9월 4일날 1조 2천억 산 거 금액보다도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식이 쌌을 때 매입했던 금액 대비해서 매입된 금액이 작은 거예요. 금액적인 규모만 놓고 본다고 하면 1조, 6천억 이런 금액이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매수하는 부분을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개인 투자들이 매수한 부분, 통합개미들이 움직인 부분이 시장을 견인할 거란 믿음은 맞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드린 부분이 무엇입니까? 월요일날도 말씀드렸죠. 현재 외국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주식이 아니라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의 방향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것에 베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지하는 전략인 거죠. 그 선물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어땠습니까? 지수가 반등했던 거 설명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바로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방송 안 보신 분들 꼭 봐보십시오.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반등을 하지만 아직 온전하지가 않다. 왜?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을 팔았던 금액을 아직 전부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일정 부분에 대한 위협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트 크게 봐볼게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일로 올렸던 자리까지 그대로 빼버리는 거 아닙니까? 전일로 올라온 자리까지 그대로 빼버리는 거예요. 왜? 방어했던 자금들을 다시 회수하기 시작하니까, 방어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갔던 것이 다시 공격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 시장이 부담스러워.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급의 쏠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액션 구간들이 어떻게 바라보셔야겠습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대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외국인 투자들은 아직까지도 오늘 이 시점에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300억이라는 금액을 매도하면서 아직은 좀 조심해야지 라는 사인을 주고 있어요.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이 시그널이 무엇입니까? 경계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얘기 드렸습니까?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들이 아주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전일 대비해서 봤을 때는 주식에 매도하는 금액이 좀 크긴 합니다. 22일이라든지 23일, 21일을 비교한다고 하면 오늘이 벌써 마감했을 때 금액이 700억대, 170억대, 55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100억, 평시 대비해서 대략 평균적으로 2배 정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2배 정도의 거래소의 매도가 올라왔다. 이 얘기가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주가를 보면 답이 나오죠.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위치를 보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8월 달에 무너졌다가 저점을 찍고 회복을 했던 9월 랠리를 보였던 8월 말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 달간 랠리를 했던 이 구간에 무슨 자리예요? 끝자락으로 돌아와 버렸죠. 끝자락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겁니다. 이 끝자락이 돌아왔다는 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다시 원점에서 무엇하겠다?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바이오가 좋은지, 전기전자가 좋은지, 자동차가 좋은지 아직도 따라다니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든지, 포트폴리오를 일부 정리라든지, 그리고 현금을 들고 대응을 하든지죠. 근데 봐보십시오. 주가가 여러분들 생각처럼 2450에서 2270포인트 대략 한 2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까? 기관들이 매도가 좀 많죠.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까?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개인들은 이 상승을 주도했던 동학개미들의 움직임들이고 또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신규 동학개미들이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짜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재편성, 흐름에 대한 재편성을 고민하는 시점이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들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당장 팔아야 될까? 주식을 당장 사야 될까? 이런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너무 단적인 생각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구간에 대해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과 기관들, 선물을 통해서 방향성만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반등을 좀 하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반등을 좀 하고 끝을 내니까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납니까? 이제 주가 바닥 찍었다.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 채널, 뉴스, 유튜브 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 방송 봐보십시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까?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아직은 너무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봤자 밀려봤자 어저께 저점 부근이에요. 어제 저점 부근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략을 빠르게 선택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외국인들이 해지 전략을 언제 끊어내는지가 더욱더 핵심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미국발 뉴스, 미국발 흐름들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밤에도 다우지수가 다시 흐름이 깨지면서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죠.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들, 정치적 불안감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슈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또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듣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들으시기 전에, 보기 전에 먼저 아실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걸 아는 방법이 뭡니까?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면 알면 되겠죠. 왜? 외국인들은 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 밀접한 정보력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애매한 거예요. 아, 지금 자리가 좀 어중간한데, 애매한데 하니까 해지 전략을 가동한 선물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 거죠. 선물을 통해서 알고리즘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알파 프로처럼. 이 부분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선물적인 대응, 파생 상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위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내용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가 어떻게, 언제 빠르게 전환되어지는지 여부가 흐름을 바꿔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자리 위치가 전일 저점 부근 또는 8월달 저점 부근에 바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자고 하면 코스피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쌍봉, 쌍바닥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긍정적인 답변만 드리는 것보다는 현실적 답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포인트 구간에서 이런 식이죠. 이렇게 올라가면 가장 그림이 이상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손쉽게 변환되어야 될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른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현재 시간에 구간에서 보자고 하면 직전 저점 라인들을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금 흐름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직전 저점 라인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투심이 악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투매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적 투매 매물이 좀 나오는 거죠. 이런 단기적 투매 매물이 나왔을 때 지금 개인 투자들 봐보시겠습니까? 현재 시간의 모습인데요. 갑자기 지수가 밀려 내려오면서 저점 자리를 깨기 시작하니까 이 흐름 봐보십시오. 개인 투자들이 투매를 하기 시작해요.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을 본인들이 주식 같은 경우는 매입을 계속하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절매를 빨리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 매도라는 것은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매도 포지션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들은 반등할 거야 라고 매수를 찍어놨지만 그 부분이 흐름이 깨져나가니까 바로 손절매를 하고 있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더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점을 논의할 구간은 아니고 오늘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후 2시 반 이후가 될 거다. 오후 2시 반 이후에 과연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이 해지를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줄여주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60포인트 부분이 아주 의미 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대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도 깨지는 느낌이 있지만 심리적 투심이 단발적으로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이 되겠죠. 코스닥은 800선이 이탈됐을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이 905포인트였기 때문에 100포인트 이상 조정을 받아버린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들도 좋거나 싫거나 투매성 움직임에 동참하려고
덤벼들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부채질하는 것은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좀 선물 쪽에서의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에 반해서 거래소 쪽, 코스닥 쪽에서의 매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투자들, 이 증권사를 통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들의 펀딩 자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자금들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은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섣불리 시장을 이해하려고 판단하려고 나설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외국인들, 기관들, 우리들 모두 마찬가지로 시장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흐름을 준비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서둘지 마시고 저희가 시장을 4시간, 몇 분, 몇 초 단위로 쪼개서 리얼타임으로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면서 시장 분석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가장 여러분들께 적합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러한 구간들 이후에 항상 우리는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냈고 코로나 때 폭락장에서도 저희는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장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서 다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만드는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